자, 이번 영상에선 SD바이오센스, 카카오뱅크, 그리고 불용제약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금 사실 SD바이오센서 같은 상장에서 고점인 66,000원, 그리고 두 번째 반등했을 때 68,000원 찍고 많이 떨어졌죠. 지금 다시 56,000원대까지 왔는데 이것과 관련한 대응법,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잘 올라가고 있죠. 뭐 상장에서 잠깐 시초가 밀린 이후에 뭐 계속 잘 올라가고 있고, 자, 불용제약도 좋은 이슈들이 있는데 요새 시장이 밀리면서 많이 밀리고 있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관련 기사 몇 개 함께 챙겨볼 건데 중요한 관련 기사는 이렇게 따로 링크 해놨으니까 영상 하단 설명란에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따로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중요한 내용만 몇 개 발췌를 해서 같이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약처가 SD바이오센서 휴가시스 자가검사 키트 품목 허가를 했죠. 이렇게. 자, 지난 4월 조건부 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조건부 허가는 항원 방식 자가검사 키트 두 개 제품에 대해서 추가 제출된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허가 기준을 충족해서 각각 전부 다 품목 허가를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자, 이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매출도 이제 2조 클럽에 들어오고 있죠. 그만큼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자, SD바이오 센서 매출 2조 클럽 눈앞에서 셀트리온 유황양을 제쳤고 상반기 제약바이오 실적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진단기기 수요 지속 연매출 3조도 기대를 하고요. 신제품 스탠다드 M102 출격. 내년 2.5만 대가 판매 예상된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레키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레키로나 잘 되면 이제 셀트리온도 굉장히 좋은데 어쨌거나 셀트리온에 관한 영상도 전 영상에 있으니까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 좀 많이 무너졌죠. 주가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종목 대응하실 때는 지금 이게 월봉인데 긴꼬리 착 달고 떨어져. 저번 달에도 이번 달에도.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긴꼬리라고 떨어졌는데 일단 5선 밑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우상향인 건 아니에요. 따라서 5선 회복해 줄 때가 이쯤과 비로소 추세를 우상향해서 나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대응하실 때 최저점이 54,900원 찍었죠. 상장에서. 자, 54,900원을 찍었습니다. 지금 주가가 56,000원인 얘기죠. 자, 요새 무너지는 게 시장에 무너지는 것과도 좀 이제 관련이 있죠. 엄청나게 무너지고 상장에서 뭐 차익 실현 부분도 있을 테고 이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외국인이 근간 좀 사고 있어도 자 기관이 엄청 많이 팔고 있죠. 제가 아직 저기 확인을 못했는데 보유예수나 이런 거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거나 뭐 그런 미리 이제 사기 해서 상장을 해서 나온 물량들이 많았다면 꽤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봐요. 연기금이 꾸준히 모으고 있죠. 자 어쨌거나 연기금이 보통 모여서 했어요. 이건 어제까지 제 생각인데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은 꾸준히 매수하는 편이에요. 실적은 주가에 배신 잘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베팅하는데 작게 무너지는 동안도 매수를 한 편인데 일단 대응을 하실 때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배제하고서라도 최저점이 54,900원이라는 얘기는 54,900원을 기준을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자, 이때 54,900원 한 번 지켜줬고 두 번 지켜줘. 이번에 지켜주면 일봉상 기술적으로 이 쓰리바닥을 지켜주는 거죠. 안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그러면 누군가 여기는 안 깨지게끔 잘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개인은 아닐 확률이 높아요. 따라서 이렇게 만약 이번에도 54,900원 찍고 반등한다면 54,900원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깨면 당연히 손절이고 깨지 않으면 둘 가면 V자 반등은 아니더라도 계속 이렇게 수익권에 있을 수 있는 좋은 확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SD바이오 센서는 매출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장 상황이 여러 가지 흔들리긴 해도 결국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안 좋죠. 많이 매도하고 있고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외국계 리포트도 뭐 목표가가 무슨 말도 안 되게 반이나 이렇게 해놓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카카오뱅크가 좋죠. 자 이렇게 보면 반도체주를 전부 다 판 외국인들이 2차 전지주와 카카오뱅크를 사들였는데 2차 전지주는 삼성 SDI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삼성 SDI하고 이 카카오뱅크 자세한 또 이 영상은 제가 전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챙겨보실 수 있으면 챙겨보시고 MSCI 카카오뱅크가 편입이 됐죠. 이 편입 안 시킬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이게 신기한 건데 자, 카뱅 주가 상승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MSCI 지수에 포함되는 건데 이게 포함되면 이 글로벌 펀드 자금의 유입이 예상되는 거죠. 자, 이게 펀드 매니저가 펀드 운용을 잘하는지 를 판단하는 기준 사용한 지표가 벤치마크 수익률인데 이 MSCI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펀드의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카카오뱅크가 들어갔죠. 자, 이 카카오뱅크가 보면 크러스트라는 걸 하나 설립을 했는데 자, 이렇게 16일 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의 카카오에서 자회사 크러스트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엑스가 주도했던 클레이튼 블록체인 개발 및 생태 계약장 역할이 싱가포르로 옮겨갔습니다. 카카크러스트가 싱가포르에 설립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블록체인도 카카오뱅크가 엄청 밀어붙이는 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중요하죠. 모든 암호화폐 기술에 있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카카오뱅크가 상반기 순이익 1150억, 전년비 150조 2%를 달성했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단기 순이익이 1150억이죠. 전년 동기 156.2%가 올랐는데, 그 IPO 의 첫 실적 발표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 증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400만 명의 월간 모바일 트래픽에 힘입어 지난해 올해 상반기에도 플랫폼과 뱅킹 비즈니스 분의 고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은행주긴 한데, 자, 은행주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 플랫폼으로 보는 경향이 많죠. 우리 플랫폼 기업이야. 이렇게 뒤에 백그라운드에 카카오가 있어요. 그죠? 굉장하죠? 자, 상장해서 최고점이 89,000원 찍었는데, 이렇게 눌림목 주고서 다시 5일선 찍고 돌아나가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날 하루 뭐 마이너스 13% 찍었는데 다 복귀했죠. 자, 월봉에서 보시거나 주봉에서 보셔도 기준점은 없기 때문에 일봉에서만 간단하게 보면 일단 5일선, 이 녹색선의 5일선, 즉 5일선이 생겼다는 얘기는 상당하지 5일이 넘었다는 얘기죠. 5일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죠. 자, 이 3분봉을 보면 이 친구 이렇게 이 3분봉 자체도 기본적으로 노랗게 거는 저희가 21선이라고 부를 건데 20일이 안 됐기 때문에 20선 말이 안 되는데 제가 편하게 뭐라고 명명할 게 없어 21선이라고 보면 이걸 깨지 않고 있죠. 이렇게 잘 올라타고 올라오고 만약 짧게 대응해도 이것만 심하게 이탈하지 않으면 큰 상관이 없어요. 자, 10분봉에서 보셔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제 시간상은 장기 투자가 60분봉인데 봉 하나가 이게 1시간짜리죠. 자, 1시간 동안 안에 5일선을 깨지 않죠. 이렇게 5일선 녹색선. 요거만 잘 타고 올라가도 일단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조금 길게 보면 21선 요거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고 30분 봉에서도 절대 이렇게 5일선을 잘 이탈하지 않고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할 때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이런 종목들은 뭐 중장기로 꿀 가시는 분들에 상관없는데 뭐 어제 같은 날 시초가에 들어가셨다거나 뭐 이런 데 사놓으신 분들은 60분 봉상 이거 깨면 난 매도 안 해야지. 뭐 이렇게 기준을 잡고 또 30분 봉상 20선 깨지 않으면 난 매도 안 해야지. 이렇게 특히 이 잘 올라간 주식은 절대 30분 봉상 20선 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를 잡고 결정하는 게 아마 좋고 꽤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또 하실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카카오뱅크가 지금 이 수급을 보면 엄청 많이 사죠. 자, 외국인들이 거의 뭐 요새 우리나라 시장 다 던지고 있는데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고 기관도 쓸어 담고 있고 투신도 쓸어 담고 보험도 또 쓸어 담고 또 금융투자만 좀 매도하고 있고 연기금도 역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주식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죠. 어느 정도 물론 여기서 갑자기 오늘에도 막 연기금하고 웬이 차익 실현 나서서 팔면 어쩔 수 없지만 뭐 그런 상황이 아니면 뭐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새 불용제약에 대한 사실 이슈가 좋은데 못 가고 있죠, 불용제약. 자, 불용제약이 예전에 2, 3년 전인가? 이 바이젠셀에 투자를 했어요. 제가 이 영상만 찍어드렸는데, 자, 이 바이젠셀 공모가 성황리에 마감됐다고 합니다. 불용제약 50배 투자 이익을 확보했는데, 뭔 얘기인가 했더니, 예전에 이 5년 전이구나. 3년 전에 했어. 5년 전에 30억을 투자했어요. 바이젠셀에 우리 같이 크자. 근데, 자, 보유 비중이 29.5%인데, 50배, 1,500억 지분 가치가 있다고 그래. 자, 바이젠스 25일에 상장하는데 엄청나게 돈 번 거죠, 불용지야. 주식 투자 저렇게 하는 거죠. 5년 만에 50배, 1년에 10배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러면서 이제 불용제약 주가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거고. 또 어제 이렇게 보면 시장에 앉아서 자꾸 불용제약이 무너지는 건데 사실 중국 시노팜하고 1천억 규모의 갤포스 공급 계약도 맺었죠. 자, 중국 국가기업인 시노팜 이렇게 1천억 원 규모의 재단제 갤포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 몇 가지 보면 월봉에서 일단 저번 달에 5개월선을 깨놨기 때문에 저런 좋은 이슈와 관련해서도 추세는 무너졌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뉴스라도 추세가 깨지면 소용없어요. 주식은 추세 순환하기 때문에 다행인 거는 이전 저점들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오주선 회복을 완벽하게 해줘야 이 친구가 추가로 돌아 나가는데 아직 회복 못 해줘서 저번 주에 저점이 17,3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 일단 홀딩. 좋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주선 돌파해주면 당연히 더 홀딩이고요.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8월 11일에 생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아마 들고 가면 이렇게 바닥바닥거리다가 한두 번 툭툭 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불용작 여러 가지 이슈나 상황으로 볼 때 나빠 보이진 않아요. 단지 월봉에서 추세가 좀 깨져 있어요. 이게 좀 걱정인데 요 전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잘 대응하면 역시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이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요. 책임도 본인에게 있어요.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삼성전자가 나쁘진 않죠. 그렇지만 역시 여러 가지 수급, 기관 은행들의 수급이라든가 세계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주식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이슈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어쨌거나 이렇게 오늘은 SD바이오센서, 불영제약, 카카오뱅크 이 종목들이 꼭 올라간다는 걸 확정하게 해서 찍은 게 아니라 이런 이슈를 갖고 있고 이런 상황이구나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